이 집안 형편으로 우리 집에 시집 오겠다고요? 사돈 그런 말씀은. 상견례 식당에서 단 한마디의 말이 모든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그 식탁 위에서 한 결혼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 집안 체면 생각은 해봤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모욕은 며느리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부모에게까지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결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지금 뭐라고 했니? 상견례 식당에서 며느리가 결혼을 멈춘 이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밝혀지는 진짜 가족의 얼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가 아니라 그 부모에게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한 사람. 그날 상견례 식당에서 결혼이 멈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현실 같은 가족 이야기와 시니어 감성 드라마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부터 상견례 식당에서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종로 한복판 오래된 한정식 식당의 2층 방 안에는 6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죠. 김서연은 맞은편에 앉은 박준호의 어머니 이정숙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김서연의 부모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고 인사를 건넨 김도영에게도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자리가 잡히고 차가 나오자 이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서연 씨 아버지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었죠. 김도영은 잠깐 멈칫하다가 네,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오래 하셨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편이 저희 집안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미숙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고 김도영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요. 저희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김도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그 대답에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박준호를 바라보았죠.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상견례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어쩌면 이정숙의 말이 서투른 첫 인사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 이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박준호의 아버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이정숙은 혼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사실을 김서연도 김서연의 부모도 알고 있었기에 누구도 그 말에 쉽게 반박할 수 없었죠. 이정숙은 그 침묵을 자신의 발언권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준호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건데 서로 수준이 맞아야 오래가는 거지요. 이정숙의 말은 점점 거침없어졌고 그 안에 숨겨진 뜻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한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서연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이정숙은 한미숙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표정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노력하신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한미숙의 눈가가 붉어졌고 김도영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주먹이 되었습니다. 김서연은 박준호를 보았습니다. 눈으로 말하고 있었죠. 한마디만 해달라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만 박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정숙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선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준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정숙이 찻잔을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우리 집안에 와서 잘하면 되는 거긴 하지요. 며느리가 알아서 맞춰야 하는 거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김서연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천천히 일어섰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김서연에게 모였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한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이정숙의 손에 들린 찻잔이 멈췄습니다. 박준호가 비로소 고개를 들었지만 김서연은 이미 박준호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의 시선은 맞은편이 아니라 옆에 앉은 부모에게 향해 있었죠. 한미숙이 놀란 눈으로 딸을 올려다보았고 김도영은 굳은 표정 그대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숙이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목소리에는 당혹감보다 분노가 먼저 묻어 있었죠. 김서연은 이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박준호가 서연아 하고 불렀지만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누구도 다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서연은 서 있는 채로 부모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고 한미숙의 떨리는 손과 김도영의 붉어진 눈을 확인한 뒤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고 돌이킬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 앉지 않았죠. 종로의 오래된 식당 2층 방 안에서 상견례는 시작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멈춰버렸고 6사람의 표정 위로 서로 다른 감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쌓여왔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되감기듯 떠올랐죠. 이정숙의 오늘 행동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석 달 전 박준호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김서연을 소개하겠다고 말했을 때 이정숙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그 집안이 뭐 하는 집이냐였습니다. 박준호는 그 질문에 잠깐 말을 멈췄다가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가게를 하신다고 대답했죠. 전화기 너머로 이정숙의 한숨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그 뒤에 돌아온 말은 준호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집안이냐였습니다. 박준호는 그 말을 김서연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준호의 표정이 달라졌고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이 묻어났죠. 김서연이 이정숙을 처음 만난 것은 2달 전 박준호의 집에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김서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이정숙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뒤에도
이정숙의 질문은 김서연 자신이 아니라 김서연의 집안을 향해 있었죠.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가 어디냐, 집은 자가냐, 전세냐, 아버지 공장이 직원이 몇이냐. 김서연은 하나하나 솔직하게 대답했지만 대답할수록 이정숙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에서 박준호에게 하는 이정숙의 말이 복도까지 흘러나왔죠. 그 집 형편에 우리 집안 체면이 서겠니? 김서연은 그 말을 듣고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되돌아가 따질 수는 없었죠. 아직은 인사 자리였고 박준호의 어머니와 처음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김서연은 숨을 고르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고 이정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내밀었습니다. 박준호는 김서연의 눈을 피했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어머니의 말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이정숙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이정숙은 신부 측 하객이 많으면 곤란하다는 말을 했고 예단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며 김서연의 부모를 은근히 깎아내렸죠. 김서연은 그때마다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부모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한 번만 이야기해 달라고요. 하지만 박준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나쁜 뜻은 아니니까 좀 이해해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서연은 뭔가 단단한 것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느낌을 받았지만 결혼을 앞둔 사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열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정숙이 박준호를 통해 김서연에게 전한 말은 상견례 때 내 부모가 너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죠. 김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가 나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정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김서연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조용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서연은 그날 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박준호에게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었고 박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어머니가 막상 만나면 달라지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그 말을 믿고 싶었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왔던 것이었죠. 이정숙이 달라질 거라는 박준호의 말을 붙잡고 부모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상견례 자리에 앉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기는커녕 부모의 면전에서 더 노골적으로 집안을 깎아내렸고 박준호는 오늘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죠. 김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오늘 처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쌓여온 것들이 부모의 떨리는 손과 붉어진 눈을 보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이정숙은 여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김서연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박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서 있는 자리에서 석 달간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리며 자신의 선택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오늘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정숙이 허락한 적 없는 결혼이었고 박준호가 지켜준 적 없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김서연의 기억이 석 달 전에서 다시 오늘로 돌아왔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것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찻잔들이었죠. 불과 1시간 전 이 자리에 6사람이 처음 앉았을 때만 해도 식탁은 이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는 조용히 시작되었고 이정숙은 처음 몇 분간은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음식이 하나씩 들어오고 자리가 잡힌 뒤 이정숙이 먼저 한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평소에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한미숙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했어요. 이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한미숙의 손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죠. 이정숙은 시선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반찬 가게요. 오래 하셨구나. 그 말투에는 놀라움도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확인하듯 짐작했던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의 반응이었죠. 김도영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손이 좋아서 동네에서 제법 소문이 났습니다. 서연이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많이 배웠죠. 김도영은 아내를 감싸면서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려 했지만 이정숙은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으로 앞에 놓인 반찬을 한 점 집어들며 그런 일 하면서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려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죠. 마치 혼잣말처럼 툭 내뱉은 그 한마디가 식탁 위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한미숙의 젓가락이 멈췄고 김도영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김서연은 맞은편에 박준호를 보았지만 박준호는 국구름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정숙은 자신의 말이 만든 침묵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며 이번에는 김도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돈 어른은 공장을 하신다고 했죠? 직원이 몇이나 되세요? 김도영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정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소규모면 한 5명쯤 되나요? 라고 되물었죠. 김도영이 대답을 잠깐 머뭇거리자 이정숙은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준호를 혼자 키우느라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만큼 키워놓은 건 제가 기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정숙의 말은 점점 자기 집안의 이야기로 옮겨갔고 그 안에는 빠짐없이 비교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다닌 대학,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위치까지 하나하나를 말할 때마다 이정숙의 시선은 김도영과 한미숙을 향했고 그 시선 안에는 당신들은 이만큼 해본 적 있느냐는 질문이 담겨 있었죠. 김도영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이정숙의 말이 길어질수록 입술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미숙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김서연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 이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집안에 오면 이런 것도 알아야 해요. 며느리가 집안의 얼굴이거든. 시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하고. 김서연은 이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아니 눈치채고도 개의치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어갔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두 사람이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집안이 맞아야 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니까. 이정숙이 윗물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김도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부터 공장에 나가 기계를 돌리고 아내와 함께 딸을 대학까지 보낸 사람에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말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죠. 하지만 김도영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딸의 결혼 자리였으니까요. 한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서연이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키웠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이정숙이 한미숙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부끄럽지 않게요?
글쎄, 그건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한미숙의 눈에 물기가 번졌고 김도영은 아내의 손을 테이블 밑에서 잡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처음에 인사를 나누던 자리는 어느새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자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이정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의 얼굴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식탁 아래에서 자신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이정숙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김서연의 시선은 자꾸만 박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박준호는 국그릇 옆에 놓인 수저만 가지런히 고치고 있었고 어머니의 말이 김서연의 부모를 향해 날아갈 때마다 고개를 조금씩 더 숙일 뿐이었죠. 김서연은 박준호의 눈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박준호가 한마디만 해주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준호의 시선은 끝내 식탁 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김서연은 그 눈을 잡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이정숙은 젓가락으로 나물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시댁 어른들 모시는 것도 알아야 하고 명절 때 제사상 차리는 것도 기본이고 손님 왔을 때 상 차리는 것도 며느리 몫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이정숙은 김서연이 아니라 한미숙을 보고 있었죠. 마치 딸을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묻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한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네, 서연이가 집안일은 잘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준호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할 말 없어요? 식탁 위의 대화가 잠깐 멈췄고 이정숙의 시선이 아들에게로 옮겨갔죠. 박준호는 고개를 살짝 들어 김서연을 보았지만 그 눈에는 미안함도 분노도 아닌 당혹감만 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이정숙이 먼저 말했죠. 준호가 무슨 말을 해? 어른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박준호는 그 말에 다시 입을 다물었고 김서연을 향해 눈으로 조금만 참아달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에게 그 표정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침묵이었죠. 이정숙은 아들의 입을 막은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듯 다시 김서연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 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다닐 생각인 거예요? 김서연이 네, 당연히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정숙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당연히?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 며느리가 밖에서만 돌아다니면 집안이 비잖아요. 이정숙의 말투는 조언하는 어른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며느리의 자리는 밖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은 자신이 정한다는 것이었죠. 김서연은 다시 박준호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얼굴을 마주한 채 기다렸죠. 박준호는 김서연의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었다가 어머니를 보고 다시 김서연을 보고 그러다가 결국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것이 박준호의 대답이었죠. 김서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지만 겉으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김서연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말이에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거지 남자가 장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와서 집안 어른들 뜻을 따르고 살림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씩 인정을 받는 거지.
이정숙의 말은 과거를 끌어오는 것이었지만 그 말이 향하는 곳은 지금 이 자리에 김서연이었죠. 김도영이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서로 맞춰가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김도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이정숙은 김도영의 말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기본이 없어져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집안의 격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김도영의 입이 다물어졌고 한미숙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김서연은 아버지의 굳어진 턱선을 보았고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고 그리고 다시 박준호를 보았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같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김서연은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의 앞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들어가 명절마다 상을 차리고 이정숙의 말을 듣고 부모가 찾아올 때마다 형편을 이유로 눈치를 보게 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때마다 박준호는 지금처럼 침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표정으로 물잔만 만지작거릴 사람이라는 것을 김서연은 이 식탁에서 확인하고 있었죠. 이정숙이 다시 입을 열며 그래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집안의 체면을 세울 줄 알아야 해요라고 말했을 때 김서연은 더 이상 박준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확인이 끝났기 때문이었죠. 이 식탁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김서연은 식탁 아래에서 꽉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서연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김서연이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이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번에는 아예 몸을 김도영 쪽으로 돌렸죠. 사돈 어른, 제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도영은 대답 대신 이정숙을 바라보았고 이정숙은 그 시선을 허락으로 받아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요. 이정숙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명함 지갑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도 준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이 키우느라 별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기준은 놓지 않았거든요. 준호를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회사에 넣고 이 동네에 집도 마련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김도영에게 고정해 두고 있었죠. 그 시선 안에는 당신은 그만큼 했느냐는 물음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아무 말 없이 이정숙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마다 일어나 공장 문을 열고 기계를 돌려온 사람이었죠. 아내와 둘이서 딸 하나 대학까지 보내는데 아무것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이정숙은 기준이라는 말로 자신의 삶을 높이 세우고 그 그림자로 김도영의 삶을 덮어 씌우고 있었죠. 이정숙이 결정적인 말을 꺼낸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이건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정숙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김도영의 눈을 똑바로 보았죠. 딸 시집 보내면 집안이 올라가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결혼이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못 맞추면 양쪽 다 힘들어지는 거지.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미숙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것이 김서연의 자리에서도 보였죠. 한미숙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딸의 결혼 자리에서 싸움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이죠. 김도영은 달랐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희가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딸을 시집 보내서 집안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다. 김도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이정숙은 김도영의 대답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죠. 그 말투는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넘기는 것이었고 김도영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영은 그 주먹을 펴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고 맞은편에 앉은 딸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서 자신이 화를 내면 딸의 결혼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김도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의 눈에서 물기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식탁 위에 놓인 냅킨을 집어 눈가를 살짝 눌렀죠. 김서연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반찬 가게에 나가 일하던 모습을, 명절마다 온 가족의 밥상을 차리던 손을,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한 번도 새 옷을 사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지금 낯선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고 있는 것이었죠. 김서연의 눈도 뜨거워졌지만 김서연이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분명한 분노였고 그 분노 아래에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김서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준호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라는 것 없이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박준호는 어머니의 말이 김도영과 한미숙에게 쏟아지는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았고 한 번도 김서연의 부모를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죠. 김서연은 박준호의 그 고개 숙인 뒷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앞으로 수십 년간 자신이 보게 될 장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미숙이 냅킨으로 눈물을 닦는 손이 멈추지 않았고 김도영은 주먹을 쥔 채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부모의 그 모습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식탁 위로 옮겼죠. 정갈하게 차려졌던 음식들은 이미 식어 있었고 처음에 따라 놓은 차도 김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김서연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김서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움직여 의자 팔걸이를 잡았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은 김서연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순간 이정숙이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서연 씨가 결혼을 멈추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인 거예요? 이정숙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시험하는 듯한 여유가 묻어 있었죠. 마치 어린아이의 때를 기다려주는 어른처럼 김서연의 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정숙은 찻잔을 다시 들며 말을 이었죠. 젊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 양쪽 다 체면이 안 서잖아요. 김서연은 이정숙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끊거나 받아치지 않았죠. 이정숙이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한미숙 쪽을 힐끗 보며 어머님도 한마디 하세요. 딸한테라고 말했을 때 김서연의 손이 팔걸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죠.
1시간 전 처음 일어섰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죠. 김서연의 몸은 흔들리지 않았고 두 발은 바닥을 단단히 딛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다시 김서연에게 모였습니다. 이정숙은 찻잔을 든 채 눈을 가늘게 떴고 박준호는 고개를 들어 김서연을 올려다보았죠. 김도영과 한미숙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먼저 이정숙을 보았고 그 다음 박준호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죠. 그 시선의 순서 안에 김서연이 하려는 말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제 부모를 모욕하는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떨림 없이 망설임 없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놓였죠. 이정숙의 손에 들린 찻잔이 흔들렸고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김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시간 전의 선언을 감정적인 폭발로 치부했던 이정숙의 눈에 비로소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죠. 박준호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서연아, 잠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박준호를 보지 않았죠. 시선을 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박준호에게 줄 시선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준호는 일어서다 만 어중간한 자세로 멈춰섰고 어머니와 김서연 사이에서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했죠. 이정숙이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어른이 하는 말에 이렇게 나오는 게 예의예요? 이정숙의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죠. 하지만 김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부모에게 하신 말씀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김서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정확했고 이정숙은 그 말에 바로 받아치지 못한 채 입술만 발싹였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침묵 속에서 김서연은 몸을 돌려 부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미숙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가가 젖어 있었죠. 김도영은 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어머니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죠. 엄마, 일어나요. 한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괜찮으니까 앉아. 한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딸의 결혼이 무너지는 것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말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갈라졌지만 손을 놓지는 않았죠. 김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다른 손을 잡으며 김서연을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이 말하고 있었죠. 딸의 선택을 따르겠다는 것을. 이정숙이 의자를 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말이 되냐고. 이정숙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김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준호가 서연아 제발 하고 한 걸음 다가왔지만 김서연은 그 목소리에도 멈추지 않았죠. 부모의 손을 잡은 채 방문 쪽으로 걸어가는 김서연의 뒷모습은 단호했고 그 걸음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김서연이 방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등 뒤에서 이정숙의 마지막 말이 날아왔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런 자리 없어. 김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한미숙의 손을 잡아 먼저 내보낸 뒤 김도영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방 안을 돌아보았죠. 이정숙은 서 있는 채로 분노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고 박준호는 어머니와 김서연 사이
한가운데서 두 손을 내린 채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박준호의 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고 거기서 미안함도 붙잡으려는 의지도 찾지 못한 채 문을 닫았죠.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한미숙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고 김도영은 아내의 등을 감싼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부모의 뒤를 따르며 식당 밖으로 나왔고 종로의 찬 바람이 얼굴에 닿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죠. 하지만 김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상견례가 끝났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선 그날 이후 김서연의 전화기에는 박준호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습니다. 하루에 서너 통씩 걸려오는 전화를 김서연은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 놔두었죠. 김서연에게 필요한 것은 박준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이정숙의 말들, 어머니의 떨리는 손, 아버지의 굳은 표정, 그리고 끝내 입을 열지 않았던 박준호의 침묵.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들여다보는데 며칠이 걸렸죠. 나흘째 되는 날 저녁 김서연이 퇴근 후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채 골목 입구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김서연은 멈추지 않고 걸었고 박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서연아라고 불렀습니다. 김서연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었지만 박준호를 바라보지는 않았죠.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해요. 박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박준호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기에는 분명한 미안함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김서연이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김서연이 물었고 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죠. 김서연이 몸을 돌려 박준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흘 만에 처음 마주하는 얼굴이었지만 김서연의 눈에는 그리움 같은 것이 없었죠. 준호 씨, 그날 그 자리에서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한테 한 말들 기억나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서연은 이어 말했습니다. 형편이 다르다. 집안이 안 맞는다. 딸 시집 보내서 올라가려는 줄 아느냐. 그 말들이 나올 때 당신은 뭐라고 있었어요? 박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도 말하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 앞에서는 쉽지가 않아서.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김서연의 눈이 차가워졌죠. 쉽지 않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준호 씨, 그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김서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졌죠. 처음 어머니 뵈러 갔을 때도, 예식장 알아볼 때도, 예단 이야기 나왔을 때도 당신은 한 번도 나서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박준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꿀게.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고 표정도 진심이었죠. 하지만 김서연은 그 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같은 말을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원래 그래. 만나면 달라지실 거야. 내가 잘 말씀드릴게. 번번이 돌아온 것은 약속이 아니라 다음번의 침묵이었고 김서연은 그 패턴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그날 당신이 침묵한 순간 이미 끝난 결혼이었어요. 박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알아.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
박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김서연은 그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던 어머니의 얼굴이, 주먹을 쥐고 참던 아버지의 표정이 박준호의 얼굴 위에 겹쳐졌기 때문이죠. 기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준호 씨. 김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싶었고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 부모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김서연은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죠. 당신이 지켜주지 않는 결혼에서 내 부모는 계속 그렇게 고개를 숙여야 해요.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어머니가 집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나는 그걸 부모에게 시킬 수 없어요. 박준호가 내가 바뀔 수 있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골목에 찬 공기 속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죠. 바뀔 수 있었다면 그날 바뀌었어야 했어요. 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순간에.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준 집안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건 나한테는 부모를 한 번 더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김서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눈물이 떨어지지는 않았죠. 이미 나흘 동안 충분히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김서연을 바라보았고 김서연은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요, 준호 씨. 김서연이 몸을 돌려 걸어가는 동안 박준호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의 등이 골목 안쪽으로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죠. 김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집 현관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손끝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에는 한미숙이 차려놓은 저녁이 놓여 있었죠. 김서연은 신발을 벗으며 그 풍경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생각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저녁은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한미숙이 가게에서 직접 만든 반찬 몇 가지였죠. 김서연이 식탁 앞에 앉자 부엌에서 한미숙이 밥그릇을 들고 나왔고 그 뒤를 이어 김도영이 수저를 놓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식탁은 며칠 전 종로의 한정식 식당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여기에는 누구의 체면도 누구의 시선도 없었습니다. 한미숙이 밥그릇을 김서연 앞에 놓으며 밥 먹어. 요 며칠 제대로 못 먹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밥그릇을 내려놓는 손끝이 살짝 머뭇거린 것을 김서연은 놓치지 않았죠. 김서연은 수저를 들며 엄마 나 괜찮아라고 대답했고 한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고 한동안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를 채웠죠. 김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더니 김서연을 바라보았죠. 서연아. 김서연이 고개를 들자 김도영의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저녁을 먹던 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오래 생각한 끝에 꺼내려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날 내 선택이 아버지를 지켜줬다. 김도영의 목소리는 낮았고 한 글자 한 글자 사이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김도영은 딸의 눈을 보며 말을 이어갔죠. 아버지가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면서 별소리 다 들었어.
거래처에서 무시당한 적도 있고 돈 때문에 고개 숙인 적도 있고 근데 그건 다 참을 수 있었어. 내일이니까. 김도영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내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보는데 그건 참을 수가 없더라. 내가 일어서서 한마디 해야 하는 건데 내 결혼 때문에 꾹 참고 앉아 있었어. 김도영의 눈가가 붉어졌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런데 내가 일어섰잖아. 아버지 대신, 엄마 대신 내가 일어서서 그 자리를 끝냈잖아. 김도영은 거기서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내가 우리를 지켜줬어. 김서연의 코끝이 시큰해졌고 참으려 했지만 눈가에 물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숙이 옆에서 김서연의 손을 잡았죠. 한미숙의 손은 따뜻했지만 반찬 가게에서 수십 년을 일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결혼 못하게 된 게 미안해서 며칠을 잠을 못 잤어. 한미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엄마 아빠 때문에 내 결혼이 깨진 거잖아. 그게 엄마는 제일 마음이 아파. 김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집안이 엄마 아빠를 그렇게 대하는데 내가 거기 시집을 가면 그게 더 잘못된 거지. 김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또렷했죠. 나는 엄마 아빠가 고개 숙이는 거 보면서 결혼할 수 없었어. 그날 일어선 거 후회 안 해. 한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김도영도 고개를 돌려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세 사람이 앉은 작은 식탁 위로 무거운 감정이 흘러갔지만 그것은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무게와는 전혀 달랐죠. 거기에는 모욕도, 체면도, 시선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만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보다 중요한 건 부모의 체면이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확인이었죠. 석 달간의 무시와 상견례 자리의 모욕과 박준호의 침묵 끝에 김서연이 찾은 답이었습니다. 한미숙이 흐느끼며 딸의 손을 더 꽉 잡았고 김도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의 그 끄덕임 안에는 딸의 선택이 옳았다는 인정과 그 선택 앞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김도영이 수저를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밥 먹자. 식는다. 그 짧은 한마디가 식탁의 공기를 바꾸었죠. 한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김서연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놓았고 김서연은 코를 한번 훌쩍이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조금 식어 있었지만 한미숙이 매일 끓이던 그 맛 그대로였고 계란말이는 김서연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말려져 있었죠. 세 사람은 더 이상 상견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숙이 내일 가게에 새로 들어온 재료가 좋다고 말했고 김도영이 이번 달에 공장 기계 하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죠. 평범한 저녁 식탁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김서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밥을 먹었고 수저를 놓았을 때 가슴속에 남아있던 매듭이 하나 풀리는 것을 느꼈죠. 종로의 식당에서 멈췄던 결혼은 끝났습니다. 반지도 예식장도 웨딩드레스도 사라졌죠. 하지만 김서연의 앞에는 아버지가 차려준 수저와 어머니가 끓인 찌개와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식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지킨 것은 결혼이 아니라 이 자리였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체면이었죠.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은 이미 가슴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고 김서연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식당에서 한 결혼은 멈췄지만 한 사람의 존엄은 지켜졌습니다. 부모를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은 결코 틀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체면보다 가족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김서연은 그 자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